자, 어제 예고를 드린 대로 오늘 5시에 또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조금 일찍 켰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 시간 이후로 지금 2시 28분이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영상 촬영 종료 이후에 나오는 이슈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날씨가 벌써 여름이 다가오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28도, 29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서둘러서 반팔을 꺼내야겠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이제 나가서 또 지인분과 짧게나마 점심 식사 자리를 좀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도 텔레그램에 이제 후기를 좀 이제 남기게 됐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질문을 좀 드렸어요.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제 재무 설계사 하시는 분이 이제 근처에 오셔가지고 이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 외국 기업들의 이 재무제표를 사실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가지고 혹시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질문을 드렸더니 뭐 역시나 없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그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질문도 드려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됐는데, 이 미래 기술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현재 움직임들, 이 정부 쪽의 어떤 움직이들에 대한 뭐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됐는데, 이 잠깐의 이야기만으로도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미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상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모든 다양한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뭐 다 아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좀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 뭐 이쪽도 사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 SDI가 이제 이 가장 빠르게 배터리셀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액을 이제 고체로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드는, 사실 이것도 이제 다음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지금 뭐 군사용 쪽으로는 핵 기술을 활용한, 그것도 이제 액체에다가 에너지를 응축해 놓고 한 달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배터리 기술까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래요. 이게 이제 또 민간으로 풀리는 시점 역시도 뭐 언젠가 다가오겠죠. 그쵸? 이거 이외에도 제가 들은 이야기도 많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론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파도 오늘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6만 원 선 또 깨고 이렇게 또 내려온 모습인데, 이 결국은 또 머리 아프게 숫자 게임을 또 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죠. 이제 해제 요건인데, 일단 해제에 대한 최초 판단일은 4월 29일입니다. 그리고 5일 전날 종가가 45% 이상 상승을 했느냐, 그리고 15일 전날이 4월 8일이죠. 4월 8일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했느냐, 그걸 이제 따져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해제가 될 겁니다. 4월 30일 날 이제 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 조건에 맞음 이제 해당하지 않으면, 또 다 이게 복잡하게 또 산수 또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구간대 이상 상승이 안 나와야 된다 정도로만 일단 그렇게 해놓고,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보고 나서 요거는 제가 뭐 다음 영상이든 다음 주 영상에서 한번 계산을 해서 요거는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투자 경고 종목 해제의 경우에는 판단일이 4월 29일이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4월 30일 날 다시 정상적으로 주의 종목으로 이제 돌아왔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일 전날이 4월 22일, 4월 8일. 종가 45% 상승했냐, 종가 대비 75% 이상 상승했느냐, 요걸 보시면 된다. 네, 이 정도로만 오늘은 간단하게 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6만 원 선 이제 돌파를 해 주면서 이제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좀 조정 받았을 때 6만 원 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탈이 나왔네요. 그쵸? 6.57% 하락인데, 오늘 종가 마무리는 뭐 사실 뭐 6만 원 선 근처에서 마무리가 돼 주는 것은 사실상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들 뭐 보험 투신 쪽 지금 뭐 다 매도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오늘 파도 추가적인 그 공판 일이지 않나요? 4월 16일 오전 10시가 다음 공판 기일인데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특별한 소식이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지난 3월 19일 날은 첫 1심 공판이 끝나고 나서 네, 소식이 좀 이제 뉴스로도 나오고 기사로도 이제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뤄드렸었는데, 오늘은 뭐 딱히 나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살펴볼 내용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혹여나 이제 관련해서 뭔가 또 기사가 뜨거나 뭐 소식이 뭐 공시로 뭐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네, 꼭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전 10시쯤에도 이제 요 기사가 또 한번 떴길래 공유를 해드렸는데, 1분기 흑자 전환 기대한다라는 기사가 떴길래 진짜 해야 됩니다. 그죠? 어찌됐건 기업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서 재무 구조가 탄탄해져야 된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겠다. 뭐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쵸? 재무 구조가 탄탄해야만 부채율도 줄이고, 그죠? 유보율도 다시 늘리고, 자본이 많아야 앞으로의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이상 없이 잘 될 것이고, 뭐 인건비 지급도 잘 될 것이고, 또 고급 인력들도 모셔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선순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점심 때 이제 좀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이 재무 구조를 좀 보면서 그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부분도 맞는 부분인데, 이 해외 기업들은 또 그런 게 있다라고 해요. 아무리 그 기업이 재무가 깡통이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기술력을 보고, 앞으로의 이 기술력이 정말 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인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제 외국계 기업들과의 어떤 이제 마인드 차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역시 뭐 거대 자본의 또 차이이지 않을까. 뭐 자본금이 많으면은 뭐 투자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뭐 타격이 없겠죠, 거대 자본들은. 근데 작은 자본들은 또 잘못 투자했다가 망하면은 사실 또 큰일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차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파두라고 하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저는 뭐 명확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SSD의 이 가치, 그리고 이 평가, 수요, 공급에 대한 부족,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데이터로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제 HBF 샌디스크에서는 지금 뭐 내년에 지금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치 역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 컨트롤러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여기에서 이제 기술력은 당연히 지금 경쟁사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보다 1세대 더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본이 되겠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술력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지속적인 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R&D로 투자한 금액이 무려 37.5조 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노조가 40조 원 지금 요구하고 있죠. 네. 어찌됐건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본이 받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 좀 많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미국과 이란의 양국 지도자의 만남은 뭐 곧 성사가 될 것이다. 뭐 자꾸 뭐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지금 협상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 뭐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2026년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증권사별로 내년 2027년에 요 ASP는 평균 판매 단가죠. ASP의 상승률이 역시나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또 한 차례 꺾여 내려오거나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장기 계약 추세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한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꺾이거나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더 많은 물량의 주문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상쇄시켜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 방어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장기 계약할 때 계약금 낼 거 아니에요. 계약금을 이제 해지하더라도 계약금 안 돌려준대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계약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메모리 확보 전쟁입니다. 메모리 확보 전쟁. 실제 예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올려드리지만 제가 따로 좀 중요한 자료들은 따로 빼놓거든요. 어제 어떤 내용을 좀 따로 빼놨었냐면, 최근에 이제 클로드 AI 쪽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성능 저하 논란이 됐었어요. 성능 저하. 뭘 했었냐면, 얘네가 이제 효율화 작업을 했거든요. 추론 길이 축소, 작업 방식 변화, 객관적 데이터로 재조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복잡한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생각 깊이가 얕아져 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답변 품질, 생산성이 저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효율화를 시켰더니 어떻게 됐다? 오히려 안 좋아져 버렸다. 그쵸? 여기 보면 또 사용자 체감 성능이 체감되더라. 사용자 체감 성능 저하 데이터도 제시가 됐더라. 이러다 보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비중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엔스로픽의 입장은 의도적인 성능 저하가 아니라 효율화를 했더니 성능 저하가 나타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터보 퀀트 기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얘네도 이제 압축인 거잖아요. 압축시키고 효율시키는 작업. 이거를 통해서 HBM의 효율성을 높여주더라. 그리고 이제 HBF의 어떤 필요성을 감소시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은 뭐 메모리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효율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AI라고 하는 것이 성능이 저하됐더라. 그러니까 지금 효율화의 의미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성능이 저하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꾸 잘못 누르는데, 복잡한 작업에서의 성능 체감 약화가 분명히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의 핵심은 뭐냐? 병목이에요, 병목. 컴퓨트 병목. 급증하는 수요를 컴퓨트 증설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더라.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를 이 하드웨어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못 따라가요 지금. 따라가줘야만 소프트웨어의 이 발전도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가능한 부분인데 얘가 지금 못 따라가니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결국은 여기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생산 캐파는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메모리 회사들, 뭐 TSMC도 이제 뭐 생산을 또 계속 뭐 하겠지만, 뭐 엔비디아 GPU라든지, 뭐 CPU라든지, 뭐 TPU 뭐 이런 부분들 어찌됐건 생산 캐파는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또 뭐 증설을 한다라고 해서 증설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늘어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제한된 캐파 내에서 모든 수요를 지금 충족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토큰 효율화, 서빙 최적화는 사실상 불가피한 전략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성능 저하로 이어졌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전력도 전력이지만 데이터 센터, GPU 결국은 인프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메모리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메모리 확보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업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겠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 결국은 AI 수요 급증에 따른 완성 컴퓨터 부족 현상.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요약 뭐예요? 클로드 성능 논란은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한 체감 저하이며 근본 원인은 컴퓨터 자원의 부족이다. 메모리 확보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효율화를 어떻게 해서든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효율화를 진행을 하면서 메모리의 총 수요가 줄어든다는 논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얼만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은 뭐 사실 말 끝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투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쵸? 투기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파도에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투자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섹터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어떤 업종일 것인지,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 반도체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나 지금 반도체가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쓰는 컴퓨터, 업무할 때 쓰는 컴퓨터나 노트북, 그리고 흔히 쓰는 스마트폰 다 반도체 쓰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우주 항공에도 쓰이고요. 로봇 사업에도 사용이 되고요. 이제는 AI를 통해서 이제 의료 진단, 정밀 진단까지 가능한 세상입니다. 점점 더 발전할 거고요. 심지어 임상도 이제 AI를 활용해서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을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다 뒤져가면서 하는 것보다 AI 데이터 다 쌓아놓고 검색하면 얘네가 그냥 몇십 초 만에 찾아내주니까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미래의 산업 아닌가요, 여러분? 미래의 산업의
반도체는 그냥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를 투자하는 게 당연히 이제 1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 이 포트폴리오를 정할 때 사실 이제 메인 종목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담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사실 많으실 거예요. 금액을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괜찮겠지만 뭐 그냥 1, 2천 뭐 몇백만 원 하시는 분들은 뭐 한 주에 1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으니까 좀 메인으로 삼성전자를 일단 가져가면서 이제 파도를 또 이제 같이 가져가고 계시겠죠? 그쵸? 가져가면서 반도체 뭐 또 소부장 결국은 좀 요렇게 구성을 하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좀 여유 자금 따로 이렇게 빼놓으면서 이제 뭐 우주항공 쪽이나 뭐 조선 쪽이나 뭐 양자 보안이라든지 실제로 양자 보안 이틀 연속 강하게 관련 기업들 상승 나왔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엑스게이트 한번 주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는데 오늘도 아마 강하게 상승했을 겁니다. 양자 보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메인은 결국은 반도체라는 거예요, 반도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제 업종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방 산업의 업황이 그럼 과연 어떨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업황이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걸 봐야겠죠. 근데 지금 뭐 명백하게 호황입니다. 호황. 호황인데도 투자를 이어나가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이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닐까 의심을 한번 또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는 제육볶음을 제일 잘한대요. 그럼 당연히 제육볶음 먹어봐야겠죠. 맛도 없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명백한 건 전방 산업의 업황, 반도체는 분명한 호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4만 5천 원만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버텨도 괜찮다. 계속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6만 원 선 돌파 나오고 오늘 이제 조정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일봉상 요 21선 기준으로 일단 요렇게 한번 또 볼게요. 또 중요한 라인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5만 4천 원이거든요. 여기 한번 또 지켜내고 올라갈 것인지 요거까지도 한번 같이 지켜볼 겁니다. 내일 또 벌써 금요일이네요. 뭐 시간이 그냥 뭐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시가총액 3조 원은 사실 유지를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뭐 참 쉽게 유지가 안 되네요. 그쵸? 자, 어찌됐건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파도의 어떤 이 성장성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위주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참 반도체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정말 내용이 너무나 길거든요. 그만큼 살펴볼 내용도 많고 어떨 때는 진짜 보다가 막 번아웃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살펴볼 게 많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너무나도 지금 좋다라는 거를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여전히 뭐 사실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뭐 여기에 대한 소식이 또 나오게 되면은 뭐 그거는 따로 챙겨서 뭐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한번 또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4월 첫 계약이 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올해 실질적으로 공시로만 나온 계약 규모는 이제 1600 이제 50억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2026년 뭐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가 남아 있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번 달 다 지나간다 하더라도 올해의 3분의 2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주가 멈출 일은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추가적인 수주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수주 잔고는 뭐 지속적으로 저는 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올해 3천억 규모의 수주 잔고가 맞춰지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마다 3천억 이상 정도만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만 해도 충분히 좀 멀티플 20배 줘서 6조 원의 몸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고요. 더 성장하려면 앞으로 이제 6세대 컨트롤러에 대한 매출 확대와 그 자본을 바탕으로 뭐 7세대, 뭐 8세대 지속적으로 또 늘려 나가야겠죠. 지금은 이제 낸드 플래시 TLC 기반이지만 앞으로 이제 QLC, PLC 뭐 단계별로 지금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고, 이제 뭐 HBF라든지 또 앞으로 뭐 CX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메모리 쪽 산업 역시도 지속적인 이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나도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잘 맞춰서 파도 역시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이 수주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이 고객사가 잘 유지가 돼야겠죠. 그쵸?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객사 유지만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합이 맞아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으로도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재무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서 이 주가 상승이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좀 이어지기를 우리가 다 같이 좀 희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댓글에도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 역시도 12만 원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 도움으로 여기까지 함께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3년 넘었죠. 23, 24, 25, 26. 그냥 횟수로만 지금 4년째예요. 4년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뭐 제가 든든한 뭐 지원자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저한테 여러분들이 지원군입니다. 든든한 지원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같이 앞으로 좀 함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또 한 분 한 분 또 답글 이렇게 또 남겨드리고 있죠. 항상 좀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루 일과를 제 영상을 보면서 정리하실 정도니까 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죠. 퀄리타스 반도체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제 상한가 가서 요청하신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설계 자산이라고 하죠. IP, 뭐 지적 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이쪽 관련된 기업이고, NPU라고 해서 이제 이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이쪽도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서 아마 꾸준하게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앞으로 좋아지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회가 된다면은 따로 영상을 한번 또 챙겨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 후반의 할머니신데 제 영상을 힘들 때마다 보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네요. 네, 선생님께서는 뭐 저의 든든한 힘이십니다. 네, 너무 과찬이신 말씀입니다. 뭐 저한테 뭐 괜히 아들 같은 사람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김선생입니다. 그냥 김선생.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 주시고 이 뒤에 님자 요건 좀 빼주세요.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뭐 화이팅. 네, 화이팅. 그리고 참 힘들게 기다렸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뭐 믿고 버티면서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뭐 역시나 뭐 버텨냈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잘 하셨고요. 버티고 또 6만 원 돌파했을 때 매도하셨다고 하네요. 이분은 이제 또 멤버십 회원님이십니다. 실제로.
네, 끝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양자 보안 관련해서 또 말씀을 또 드렸더니만 또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작년에 좀 짭짤하게 수익 내셨나 봐요. 근데 지금은 지하 50층. 와, 지하 50층이면 뭐 마이너스 50%신가 봐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양자 보안의 경우에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지금 뭐 그 해커들 해킹하는 거 보세요. 아니 그 AI 쪽 4시간인가? 몇 시간 만에 해킹했대잖아요. 잘못해서 미국 정부 예를 들어서 해킹한다고 해봐요. 그렇게 해서 핵미사일 버튼 잘못 누르면 아니 미국 핵미사일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동시에 그냥 갑자기 발사돼 버리는 정말 이 지구상의 대참사가 일어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양자 보안은 반드시 필요한 또 그런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심하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가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 나오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체크해 드렸었는데 미리 못 잡은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보게 되면은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양자 보안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테마주 수두룩하게 다 막 상승하면서 자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에 또 엑스게이트 보이시죠? 뭐 라운시큐어, 한국정보통신 물론 이제 뭐 테마성 타고 올라간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양자 보안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잘 알 수가 있겠죠? 네. 요 정도면은 뭐 오늘 드릴 말씀들은 뭐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추가 공판 기일이었을 텐데 연기가 된 건지 뭐 별 소식이 안 나와서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추가 소식 나오는 대로 그거는 따로 채널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에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또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고 있죠. 4월 8일 날 추천해드렸던 요 HB 테크놀로지 오늘 최고점 2,850원 지금 2,625원 1시 30분 기준으로 이거 얼마에 추천해드렸냐면 2,200원 2,275원에 추천드렸으니까 그냥 암산 대충 때려봐도 20% 넘었죠? 이렇게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CNS, NCS, 서진 시스템 57,000원, 53,700원 최고 이렇게 상승하면서 4%씩은 또 수익 나왔습니다. 들어와 계셔서 수익 잘 내신 분들은 주말에 또 맛있는 거 사 드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종목 추천 안 해드려도 되나 싶어가지고 반응들을 해주셔야 돼요. 뭐 안 드렸는데 드렸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들어오신 분들은 반응을 해주셔야 추천 종목도 적극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 막 리딩방 막 이상한 데 막 들어가면은 그 막 호응 작업 막 하는 그런 사람들 막 모여 있어요. 아, 막 고맙습니다. 뭐 덕분에 뭐 수익 받네요. 뭐 상승 중이네요. 뭐 그런 사기꾼 같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고 진짜 그런 곳 가서 속으실 분들은 또 속아 보세요. 삼천당 제약 같은 거 난리 났잖아요 최근에. 아니 128만 원에 산 사람이 있으니까 주가 최고가 128만 원 찍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삼천당 제약 얼마입니까? 얘네 지금 뭐 벌점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뭐 상장 폐지 뭐 그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 야 보세요 여기 128만 4천 원 여기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주가 보세요 박살 났죠 지금 50만 5천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제가 누구라고 이름 정확하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중간에 또 누가 개입이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리딩방 얼마나 많이 개입했겠습니까? 진짜 이런데 잘못 들어가서 여러분들 피 땀 흘려 모은 돈 그냥 녹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도 여러분들 번아웃 오고 돈 녹는 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적어도 제 채널을 꾸준하게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여기에 들어오셔야 돼요. 텔레그램 채널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5시 미팅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56,800원, 7,00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냥 뭐 최근에 다시 그래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슬쩍 조정 주고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오늘 뭐 6% 빠졌다라고 해서 짜증 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만큼 올라온 거에 비해서 요만큼 빠진 건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 일단은 일봉상 21선 딱 이렇게 이제 볼 테니까 추가적으로 뭐 조정 나온다라고 했을 때 53,500원에서 54,000원 요 구간 이제 보도록 하겠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재차 6만 원 선 요렇게 돌파하는 한 요 정도의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들다 보니까 또 40분 가까이 또 찍고 있는데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남은 하루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도 제가 5시 일정이 또 있어서 아마 영상을 또 일찍 찍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도 좋은 내용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